좀 색다르게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요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회사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네, 회사가 좀 좋으세요 요즘? 맨날 부동산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설립 상황이 있는데요. 좀 말이 웃기긴 한데. 뭐야 이건?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물어보시죠. 어디까지 법무사가 해주냐? 그러면 그렇죠. 안녕하세요. 법무사TV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네, 간만에 오늘 이렇게 우리 셋이서 또 법무사의 또 업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은지 법무사님이 이제 준비하신 분야가 뭐죠? 좀 색다르게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요즘 알려드리려고 요즘 합니다. 회사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네, 회사가 좀 좋으세요 요즘? 맨날 부동산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나의 이미지가 부동산에 고착되는 걸 원치 않는다. 뭐 그런. 아니 법인 등기가 일단은 재밌고 네. 공부할 것도 많아서 항상 새롭더라고요. 또 항상 긴장을 하게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등기가 법인 등기거든요. 그러면 네. 부동산 등기는 아직도 여왕이고. 그 오늘 유한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를 좀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유한회사는 좀 소규모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특징이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기 설립만 인정이 되고 발기 설립이 뭐냐면 회사 설립 시에 그 발행하는 출자 총수를 발기인인 사원이 모두 다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집 설립, 예, 그게 모집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집은 제3자에게 뭐 인수할 거냐 이렇게 하는 절차인데 유한회사는 모집 설립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설립 경과에 대한 조사 보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검사인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간편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정관에 의해서 사원의 출자 자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비해서 좀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이라서 그 바뀌면 또 정관에 그때 그렇죠, 바꿔줘야 그렇죠. 돼요. 사원이 네. 바뀌면 또 정관도 사원도 바뀌어야 돼. 바뀌고 그렇죠. 출자 그건 자수도 당연한 바뀌고 거죠. 하면 그리고 2, 3위 감사의 그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네네. 둬도 되고 안 둬도 됩니다. 네. 그 유한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두 번째 실제 형성. 그 뭐냐면 출자금을 납입하고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고 그러고 나서 설립 등기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절차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은 뭐냐면 어떤 거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이 정관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목적, 두 번째가 사무, 네, 세 번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되고요. 사원의 총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인 사원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원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네 번째는 자본의 총액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주식회사와 달리 정관에 자본의 총액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 자본의 최고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출자 일자의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뭐죠? 일좌가 아니라 일주죠. 일주로 시작하는데 유한회사는 일좌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자의 금액은 100원 이상, 주식회사도 100원 이상 공정하게 정해야 되죠. 6번 각 사원의 출자 자수를 해야 되고 각 사원은 적어도 일자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으로 해야 되고 신용이나 노무로 하면 안 돼요. 7번째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정관에는 이게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특별시까지. 네,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을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변대 설립 사항이 있는데요. 좀 말이 웃기긴 한데 뭐야 이건?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변대설. 변대 설립 한자 참. 네, 그 변대 설립 사항이란 그 첫 번째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세 번째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을 변대 설립 사항이라고 하죠. 꼭 중요하지 않으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는 약간 변태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밖에 상대적 기재 사항이 사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원 총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원에 관한 사항, 중간 배당, 어렵죠. 중간 배당, 해산 사유, 자녀재산의 분배 및 청산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 아니냐고. 그 세 번째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요. 강행 법규나 선량 풍속과 사회 질서 및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 및 임기. 바뀌는 분들이 확 줄죠. 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외투법인이라고 하죠. 네. 외투법인에 거의 제가 알기로입니다. 70% 이상은 유한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개최 시기 회사의 영업연도 임원의 자격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제 임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정관에 이사를 정하거나 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통해서 이사 및 감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임의 기간이기 때문에 더도 되고 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주식회사가 제일 중요한 차이가 또 나오는데 출자의 이행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주금납입이나 잔고증명서 말고도 법인의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하죠. 네, 저희도 네. 설립 등기할 때 너무 편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등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한에서 설립 등기는 출자금 납입일 또는 현물 출자가 있는 날로부터 몇 주일까요? 2주죠. 2주 내에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등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및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 일자의 금액을 등기해야 되고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야 되고 대표 이사의 경우에는 그 주소까지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때에는 그 규정까지 등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존립기간, 기타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그리고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을 때 법무사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양이 너무 많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기재사항 끝났고 첨부 서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중요해. 뭐가 필요한지. 네. 네네. 그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정관을 기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관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공증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자 전액 납입 증명을 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잔고증명서 편하신 거 떼우셔도 되고 법인의 확인서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사원총회 이사로 이건 어떨 때 필요하냐면 정관에 이사나 감사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사나 감사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사원총회를 열어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사 가반수의 동의서 이건 어떨 때 필요하냐면 정관에 이사가 대표 이사를 정한 경우나 그리고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있을 경우에 이사 가반수 결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주소까지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사 취임 승낙서가 있어야 되고 이 취임 승낙서에는 인감도자,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 등본 네.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금. 세금은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출자금 곱하기 0.4%의 등록 면허세가 나오는데 가외업체 지역은 세배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곱하기 1.2%의 등록 면허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는 등록 면허세의 20%가 해당됩니다. 이런 절차를 법인 설립, 뭐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설립 절차를 할 때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어디까지 법무사가 해주냐? 그러면 그러죠. 그 정관은 뭐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의사록은 뭐 우리가 만들어 드립니다. 도장만 준비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 도장도 만들어 도장도 만들어, 인감만 떼오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서류나 이런 거 뭐 네. 저희들이 다 안내해드리면 다 해드리니까 만약에 뭐 물론 이렇게 우리 무른지 법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이 스스로 뭐 연구를 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힘들다 싶으면 또 법무사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